그러니까 지금도 오히려 포스콜린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포스콜린스 최근에 뭘 하고 있냐 보자고요. 투자 늘리고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불리한 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IRA가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고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일하기 좀 편한 상황이 좀 되냐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시선을 좀 모았었는데 일단 나쁘진 않아요. 평가는 좀 여러 개 좀 많이 갈리긴 하는 부분인데 좀 나쁘진 않은 분위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섹터는 조정을 또 줄 만큼 또 줬거든요. 조정을 줄 만큼 줬다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좀 돌아서는 게 문제인데 뭔가 돌아서는 한 방이 좀 많이 부족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주식이나 이쪽 시장 돌아서는 건 진짜 기세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아시겠지만 그냥 한 방에 돌아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도 그 시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지금 계속은 좀 늘려가는 시점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쪽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그 상황을 하고 이제 이겨내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뭐 투자를 뭐 지연시키는 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지연시킬 뿐이지 이거는 경쟁에서 안 되겠네 이렇게 하는 기업은 사실 지금 없거든요. 워낙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테슬라랑 중국 기업이랑 싸우면서 그 싸움이 길어지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도 그걸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잠깐 딜레이를 시키는 거지. 이 업종 끝나가지고 이거 접자 이런 분위기 사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업종에 대한 거는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이 빠져있는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저는 거의 끝났다 보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다시 더 내려갈 만한 이슈는 없어요. 이미 치킨 게임도 벌어질 만큼 벌어졌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테슬라를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테슬라 인도량이나 판매량 이런 걸 좀 보면서 생각을 하고 중국 건 오히려 별로 안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자기 내수에 파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스스로 또 입으로 또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막 중국을 푸시하니까 야 우리는 쟤네들보다 수출량도 안 많은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별로 수출을 많이 못하는구나라는 것 같아 중국 정부가 직접 입으로 얘기를 해버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치면은 우선은 이제 테슬라 제일 좋은 거는 테슬라와 이제 중국 기업들 간의 어떤 치킨 게임이 좀 끝나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는 사실은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만약 보조금 안 주면 제가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 중에 90% 망합니다. 그렇게 뭐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테슬라는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지금 살짝 이제 세금을 때리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보니까 최근에 나온 얘기가 보니까 처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이제 전기차에 100% 관세를 하겠다. 관세를 100%를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럼프도 딱 100%를 물리겠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의회에서 아니 125% 매길 건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125%를 누가 얘기했냐면 민주당의 하원 의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개를. 근데 그 두 개 법안 이름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뭐 탈피하기면 뭐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짰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거는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게 결국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에 투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러스트벨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관련 이제 기업 지역이 되게 많죠. 지역이죠.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쪽에서 뭔가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지역 분들한테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바이든이 100% 관세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100% 관세를 얘기했다. 결국은 둘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125% 하겠다. 오히려 트럼프보다 좀 더 이제 세게 중국 쪽에 이제 전기차에 세금을 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좀 뭔가 좀 유치한데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말이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중국 전기차가 진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양에 들어가진 않고 있는데 그나마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는 만일 중국 전기차가
미국의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 엄청난 양을 판매하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100% 관세를 100%든 125% 관세를 때려버리게 되면은 그건 진짜 휘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출이 생각보다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100% 하겠다, 125% 하겠다라는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이제 유럽이든지 이런 데서 다 따라가겠죠. 유럽도 지금 이제 같이 미국이랑 함께 중국 전기차 시장에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100% 125% 하면은 유럽도 이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유럽에는 조금 판매를 해요. 중국차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 입장에서는 좀 이제 프레스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은 보조금으로 버티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전기차 기업은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이제 세금으로 때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치킨 게임도 거의 중후반을 넘었다라고 봐요. 근데 요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그 순간 테슬라는 이제 자기들이 판매하는 이 자동차 가격을 올릴 겁니다. 지금은 낮추면서 서로 이제 치킨 게임이잖아요. 올릴 겁니다. 그 올리는 즉시 이거 뭔가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 시장이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너무 테슬라만 보는 것보다는 이제 테슬라도 같이 보면서 나머지 전기차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들 뭐 셀이든 어쨌든 모듈이든지 간에 그런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결국은 배터리 기업들도 시장 점유율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되게 좋을 때는 점유율 싸움이 안 돼요. 좋을 때는. 정말 안 좋을 때 돈을 엄청 부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치킨 게임의 기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반도체 계속 생산하면서 D램 가격 떨어지면서 너무 힘드니까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든 그쪽에서 이제 생산 중단하겠다, 감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D램 가격을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니까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전자가 말로만 이제 생산 중단할게, 생산 좀 줄이자 이 얘기하면 딱 하면서 D램이 탁 튀었어요. 근데 그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만 올랐고 나머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 테슬라가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가 좀 대놓고 아마 눈에 보이는 그런 전기차 이 관련 기업 시장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지겨우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겹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거든요. 한 1, 2년 전에 이스차 안전지 되게 좋을 때 그때 정말 지겹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사실 리플 분위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컨셉을 좀 드렸었죠. SK하이닉스는 난 반도체만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매수하시고 나는 반도체도 좋지만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한 기업이 좋은 것 같아. 그럼 삼성전자 투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차전지주들 막 에코프로 막 올라갈 때도 너무 그거 몰빵하지 마시고 여기서 좀 매수를 조금씩 하세요. 그거 수익 나면 조금씩 실현하셔 가지고 이것도 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되게 좀 리플로 많이 혼났는데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최근에 뭘 하고 있냐 보자고요. 최근에 투자 늘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지겹다 하더라도 그리고 덩치가 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겨내는 시점이고 포스코홀딩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올 연말 보고 투자하시라. 그게 마음 편하다를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봅니다. 원래 전 잘했던 놈이 잘할 거라 보고 있는데 물론 에코프로 내에서는 대장주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지금 중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중지되기 바로 전에 각 기업별로의 공매도량 그리고 최근에는 공매도가 좀 줄고 있는 상황이니까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기간 사이에 어떤 기업이 청산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찾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줄어든 게 에코프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뭐 BM이 더 청산 많이 돼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 내에서는 대장이 좀 바뀔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 관련 기업들은 좀 가지고 계신 게 좋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 물량이 좀 풀릴 거예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아마 물량 풀릴 시기가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래 잘했던 놈이 잘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인터배터리 갔을 때 삼성 SDI 곧 전고체 배터리 들고 나왔었던
삼성 SDI. 과연 삼성 SDI가 얘기한 대로의 어떤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처음 나오면 비쌀 거예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재화, 우리 예전에 386, 486 컴퓨터 진짜 얼마나 비쌌습니까? 막 400만 원, 500만 원씩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400만 원, 500만 원이면 정말 우리는 거의 슈퍼컴퓨터를 살 수 있잖아요. 지금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도 결국 나오면 초반엔 비쌀 거예요. 근데 이제 하게 되면은 쭉 많은 기업들이 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겠죠. 물론 또 양산이 되고 나서 그 이유의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되 삼성 SDI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물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매수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제가 전 이 물적 분야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극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좋은 직원들, 엘리트 직원이 많긴 하지만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라인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모든 재화의, 이게 전기차 원재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PPT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다시 전기차의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원재료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튬 가격이 반등하는 거다, 반등하는 거 이런 것 좀 많이 지켜보잖아요. 근데 저는 딴 건 모르겠고 바닥은 잡았다라고 봐요. 관련 이제 들어가는 원광물에 대한 어떤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주인데, 여기서 뭔가 확 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아직 명확하게 확 치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만간 아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 튀어버리면서 배터리 가격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긴 했었죠. 한 2, 3년 정도. 근데 이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이제 다시 원자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기 전 정도 자리까지 지금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가격이 그때까지 떨어져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사실 보면 2차전지라는 게 반도체만큼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물론 뭐 예전에 LFP도 뭐 2010년 초반 뭐 그때부터 있긴 있었는데, 우리가 이 테마 투자로서 받아들이는 이 2차전지 전기차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핫한 테마가 한번 핫했다가 불필요한 거품들을 좀 없애고 이제 적정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 뭐 지금 정도면은 2차 웨이브를 좀 노리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생산 캐파 늘리는 기업을 봐야죠. 생산에 대한 어떤 캐파를 늘리는 기업 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 다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거에 대해서 좀 유난히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 기업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이럴 때 생산에 대한 걸 좀 더 줄이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늘릴 수 있는 차후의 방안을 노린다거나 이런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지금 적합하다 봅니다. 이게 저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봤더니 25년도쯤 되면은 그 원자재 가격들이, 배터리 가격이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25년, 6년 쭉 찾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그렇게 봤을 때 올해 연말 정도면은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하반기면은. 그래서 지금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대신에 한번 확 사놓고 기다려야지. 이것도 사실 스타일 따라 다르긴 해요. 뭐 나는 확 사놓고 안 봐, 중간에 흔들려도 안 봐, 이런 분들 해도 되지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할로 조금씩 지금 계속 매달 뭐 적금같이 모아가셔도 되고, 그래서 몇 개 업종을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이제 너무 비쌌어요. 사실은 양극재도 비쌌고 배터리도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니까 당연히 매출의 숫자가 많이 찍히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쭉 떨어지니까 당연히 매출 숫자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지 아니면 양극재 관련 기업들, 2000년 관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했었던 2021, 22, 23 딱 그때 있잖아요. 그때 매출 안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은 떨어지지만 수요가 더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확 늘게 되면 그걸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배터리 하나당 가격을 봤을 때는 그때 그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컴퓨터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도 처음에 386, 486 때도 400만 원, 500만 원 했지만 지금 컴퓨터 100만 원대 초반이면 되게 좋은 거 사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배터리 가격도 똑같다 봅니다. 비쌌을 때 이제에서 안정적인 가격대를 찾아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쭉 내려가지 않고 살짝 반등했다가 내려갔다, 반등했다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서 결국 균형 가격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진폭을 줄이면서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이라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수출이 느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잘 봐야죠. 그 기업들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이라든지 이런 신뢰도 자체를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